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수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은 도시개발과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파주 지역에서 정체되었던 도시개발 사업들을 차근차근 정상화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계신 분이죠.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이시자 10대 전국도시공사협의회 겸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계신 조동칠 사장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는 길은 어떠셨나요? 파주에서 오면 여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어제도 제가 서초를 좀 갔다 왔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상하게 차도 안 막혔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뭐 덥기는 한데 화창하고 오늘 좋은 자리가 되려고 그러는지 아주 편하게 잘 왔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네. CEO들이 뽑은 자리이다 보니 책임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소감 한번 뒤늦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전국도시공사연합회가 우리 회원사가 한 25개 회사가 됩니다. 네. 근데 물론 거기 계시는 분 사장님들이 뭐 경륜과 경력이 다 화려하신 분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제가 호선이 돼서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사무총장으로 한 7개월 정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그 회장으로 좀 호선이 된 것 같아서 그거는 다 뭐 우리 같이 하는 회원사 회장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우리 동료 사장님들이 저를 높게 이렇게 평가해 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기업이 협의회 이런 회장하는 거는 사실 처음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영광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좀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신 직후에 1호 사업으로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이 사업을 재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약자로는 PMC 그 사업이라 하는데요. P가 이제 파주, M이 이제 메디컬, C가 이제 클러스터라 그래서 의료 복합 용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건 민간하고 합작으로 해서 물론 이제 우리 공사도 이제 지분을 투자를 했기는 했지만 SPC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잘 순항을 하다가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서 이제 그 시행사인 건설사가 기법을 했어요. 이거 사업성이 안 나오고 자금 조달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사업을 접은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건설사를 모셔오면 사업이 계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일단 다시 말하면 표류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다른 건설사를 공모를 해서 이제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은 그 사업비도 조달해서 지금 철거까지 해서 한 80% 정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순항하는 입장이어서 저한테는 새로운 그 건설사한테는 진짜 감사한다는 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호 사업으로 운정 테크노밸리 또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운정 테크노밸리는 그 쉽게 얘기하면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면적은 한 14만 4천 평, 사업비는 한 4,500억 정도 드는데 공장용지, 우리는 뭐 산업용지라 그러는데요. 기업들한테 공장용지를 판매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만 갖고는 이게 사업 가기가 좀 어려워서 그것도 민간하고 같이 합작으로 했는데 거기도 이제 건설사가 우리 PMC처럼 처음에는 손을 들고 나가는 바람에 지금은 아예 기도 뭐하고 해서 좀 표류한 상태인데 제가 가서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그 산업만 위주로
토지용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규모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30에서 한 40만 평 정도로 넓히고 경계를 넓히고 거기다 주거, 산업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좀 개발하는 게 어떠냐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그 경계를 넓혀서 구상안을 수립하고 있고요. 제가 저 GH 출신인데 GH하고는 그런 공기업과 같이 공용 개발로 하는 거는 어떻겠냐라고 한번 제안을 해서 GH한테 사업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GH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저희 공사와 같이 이제 같이 공동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과거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신데요. 네. 그때 경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렇죠.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광역지자체의 그 공기업이신데요. 네. 거기는 주로 주택, 그다음에 택지, 뭐 산단, 뭐 이런 그다음에 임대주택 이런 사업까지 전체적인 우리가 주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는 사실은 LH가 최대 기업이다 보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GH가 그런 순위에 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근무하면서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합니다. 그 기획을 해서 그게 사업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보상도 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성도 해야 되고, 조성이 되면 이제 분양도 해야 되고, 분양하고 나면 이제 관리, 판매도 해야 되고 하는 그 업무를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원래 저 GH의 처음 출신은 아니고요. 민간 기업에서 좀 있다가 이제 경력직으로 GH를 갔는데 한 17년 동안 그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여태까지는 시설물 관리, 유지 관리하는 서비스를 했던 회사고 지금은 도시개발을 통한 성장을 위해서 전환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개발하는 그런 노하우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사장님에게 중요했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제가 이제 그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으로 근무할 때 네. 원래 처별로 이렇게 워크숍을 갑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근데 여기는 지금 군산인데 그 새만금 개발청을 사례 조사를 갔었습니다. 근데 새만금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군산이 있어서 그 새만금청에서 사업 워크숍을 하고 군산에 들러서 이 말랭이 마을에서 이제 사진 찍은 겁니다. 우리 부서원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이곳에서 좀 특별한 추억이나 먹거리 혹은 그런 게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저는 거기 가서 저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개발센터 우리 두 군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매립을 통해서 지금 용지를 농지로 쓰겠다고 확보를 했는데 이제 뭐 쌀이 이렇게 많이 소비가 안 되니까 그 방향을 좀 바꿔서 아파트 용지든 뭐 산업 용지든 뭐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 개발에 관련돼서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사례 조사를 갔던 거고요. 이제 뭐 군산에 가서는 뭐 그 빵가게 이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빵가게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샀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은 한 두 봉지씩 봉다리 사서 가는 게 있었습니다. 예. 네, 요즘 빵지술래라고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예. 빵 맛집 찾아다니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국회랑 여러 지자체에서 공직 생활도 경험하신 게 되게 오랜 기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 생활과 경영인으로서의 차이점과 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간 기업하고 공기업하고는 사실 좀 틀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수익 우선주의입니다. 목표와 성과가 가장 정확하고 목표와 성과를 위해서는 그 약간의 위법 탈법도 인정해주는 필요 악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성과를 내야 되는데 공기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공기업에 갔더니 업무 강도는 그 뭐 민간 기업보다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대신에 여기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잘 운전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기업은 약간의 좀
배려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 보장도 받고 뭐 복지도 좋고 급여도 뭐 나쁘지 않는 편이고 또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기업에 다니는 우리 직원한테도 그런 말씀드리는데 공기업을 다니면 약간의 배려심, 약간의 손해는 봐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사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아, 예. 제가 2024년 5월 2일 날 취임한 취임 사진입니다. 네. 이때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그렇죠. 상황이? 관리자 하다가 네. 또 CEO가 되는 게 사실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때 진짜 많이 떨었습니다. 이게 CEO는 일반 관리자하고 좀 틀리구나.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자기가 기획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혼자 독립한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주변에 전에 계시던 분들도 와주시고 주변에 그 기업에 계신 분들도 오셨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과연 잘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은 뭐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런지 뭐랄까 나름대로 철학이 생겨서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CEO 자리에 있으면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직원들과 소통할 때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 직원들은 사실은 그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되게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태까지 잘 들여다보지 않았었어요. 뭐냐면 뭐 처음에 와서 우리 부서원들하고 인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같이 밥 먹는 겁니다. 처음에 취임해서 한 달 이내에 전 직원들하고 같이 밥은 다 한 번씩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일이 한가할 때는 우리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서 이름 보고 얼굴 보고 이름 보고 얼굴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름 불러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좋아하고 이름 기억해 주는 거 좋아하는 걸 네. 바로 잘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시설 관리, 주차 관리 이렇게 교통 약자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또 편의를 봐주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네.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 접점의 일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약자라든가 네. 주차관리, 그다음에 환경순환센터, 관광지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겠죠. 근데 일단 저희가 뭐 경영평가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주로 사고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운영센터를 건축물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해라. 그런데 그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부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그게 절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도 최우선이지만 내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회사 분위기,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에 있는 공사들은 그 시에서 재정을 받아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재정 여건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뭐 급여하고 복리후생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좀 올려보려고 해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분에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완전한 도시공사로서의 전환을 통해서 그 자생력을 갖는 그러면서 이제 급여도 올라가고 복지 수준도 올라가면 차차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주에 대한 이야기로 네. 조금 넘어가 볼 텐데요. 파주에 유일무이한 관광 자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DMZ잖아요. 네. DMZ를 파주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파주는 만약에 남북 관계가 호전이 되면 가장 핫한 도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DMZ는 지금 뭐 우리가 관광 사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DMZ는 세계 생태문화공원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그 시절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는 그 임진각하고 DMZ 그 도라전망대
그다음에 제3땅굴을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객이 누적 관객이 1,000만을 넘었습니다. 한 올해 6월에. 그리고 또 의외로 이게 유일한 분단 국가라서 그런지 외국 관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하루 정도 투어할 수 있는 좋은 코스 중에 하나여서 그런지 외국 관광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무이한 자원을 유지 관리를 잘해서 부각시키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파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이제 안보 관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DMZ를 걷는다든가, 그다음에 강아지하고 같이 간다든가. 근데 또 파주가 밤이 되면 별빛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주 별빛 기행 뭐 이런 그 소소한 그 아이템들을 개발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들에게도 신기한데 네. 외국인들은 얼마나 그렇죠. 더 신기할지. 네. 그리고 지방 공기업들이 현재 공통적인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문제일까요? 가장 그 관심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경영 평가를 받거든요, 저희는. 네. 그래서 경영 평가를 받는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지표들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사 성격이 틀리고 공단 성격이 틀리고 또 거기 그 공사나 공단이 하시는 일이 서로도 틀린데 이 지표가 공정하냐 아니냐는 그런 의문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주로 만나면 매년 그 경영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높은 수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지표가 좀 불공정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자.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또 개발 사업하는 회사들은 개발 사업에 대한 그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다음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가져가야 하는 측면에서 그거에 관련해서는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두 가지 문제가 많고요. 공통적인 갖고 있는 거는 국가공기업, 그다음에 광역공기업, 그다음에 우리처럼 지자체 공기업. 근데 급여 수준, 그다음에 복지 수준이 서로 너무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갭을 줄여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많이 대화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사장님과 대화를 쭉 해본 결과 이 문제도 해결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가 영속기업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중견기업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영속기업을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이 고객의 만족을 우선으로 해서 내부 고객도 만족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열심히 잘하네, 좋은 회사네,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지자체 공사는 시의 재정을, 자본금을 출자를 해줘야지만 캐파를 키워갈 수 있는데, 그거를 마중물 삼아서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증진해서 하면 안정적인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회원사간끼리도 그런 교류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보면 그래도 부자 공사인 분들이 자본금이 거의 한 2천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100억대, 몇백억대 단위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빨리 저희도 성장하고 싶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런 뭐 사례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죠. 고객 만족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는 걸 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든든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은 늘 성장과 보존 사이의 그 균형을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사실 그 개발론자가 맞을 겁니다. 맞을 때까지 뭐 계속 계획하고 개발을 치중해 왔던 사람이니까. 근데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성장과 보존, 네. 사실 균형을 맞춰야겠죠. 근데 저는 개발 사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차 보조라 그래서 개발 사업에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분을 사회에 공헌한다든가 낙후된 지역에 기여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개발은 필요한 부분에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개발을 과하게 하면 이제 보존하고 그 성장하고의 그 마찰이 생기지만 적정한 수준의 개발을 한다면 성장과 보존이 그저 균형을 맞추면서 교차 보조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장님의 인생에 네. 쭉 들어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 큰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것 같나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게 뭘까라는 게 저는 첫 번째로 꼽는다면 민간 기업에서 GH로 이직한 거. 그래서 이러면서 우리 현대사의 개발에 관련된 모든 과정이나 노하우를 좀 체득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나한테 잘한 것은 파주도시공사에 지원을 해서 제가 취임하게 된 거. 왜? 그런 과정으로 해서 밑바닥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개인의 운영 철학이나 좌우명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많은 젊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저는 뭐 MZ 세대도 아니고 네. 옛날 이제 갈세대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이 국한문 혼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같은 관계의 그 용어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맹자의 성선설에 나오는 착한 인간성이 있는 내면을 가치화한다라 그래서 인의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인의예지 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인의예지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인자가 사람 인자의 두 이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인간의 본성은 측은지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를 측인하게 여기는 거. 그다음에 의는 이제 수호지심. 그러니까 정의를 불타는 마음으로 이제 불타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양지심이라는 게 예입니다. 그러니까 사양할 수 아는 거죠. 그다음에 지가 이제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있는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려심을 갖고 조금 손해보면서 살면 생각도 편해지고 일도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장기적으로 너무 좋은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농상생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지역개발과 관광을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파주시가 도농 통합시입니다, 사실은. 도시도 있고 농도 있고 그래서 사실 농은 지금 뭐 고령화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풍경이나 풍광은 상당히 잘 보존돼 있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관광 상품화하는 아까도 말한 이서원이라든가 DMZ라든가 마장호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거의 주변에 있는 농촌과 상생해서 관광 상품화해서 소득을 조금 높여드릴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장님을 보면서 사장님 같은 어른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제가 여기 취임해갖고 이제 우리 신입사원들을 거의 6개월 단위로 계속 뽑고 있거든요. 뽑고 있는데 사실 뭐 MZ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MZ 세대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MZ 세대들은 아직도 하얀 도화지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고 그렸으면 좋겠다. 함부로 그리면 지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생각해서 사고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 그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좀 생각하고 좀 고민하다가 그려도 되는 거고 또 다시 그려도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새겨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주도시관광사장 조동칠입니다. 제가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취임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하게 하고 성장을 하는 데서는 단단하게 하겠다는 각오로 갖고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시설물,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사업, 관광 이런 모든 분야에서 파주 시민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파주와 더 나아가 지방 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에 대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지역 현안과 난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사장님의 해안과 철학을
직접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조동칠 사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도전적인 행보가 지역 발전과 공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